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장애아의 심승재 엄마입니다. 서울 신당동에 살고 있는 송광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차 관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민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센터를 처음 찾은 게 2013년도였고요. 승재가 목욕의자가 필요해서 승재를 항상 씻길 때 온 집안의 가족이 다 동원이 돼서 협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 혼자서 얼마든지 목욕의자에서 씻길 수 있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아마 스탠더 대여를 했던 것 같고, 저희 집이 계단인데 그 스탠더를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두 분이서 드시고 진짜 고생하시죠. 렉포드 제작, 가슴 벨트, 골반 벨트, 자세 교정,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리해졌고요. 삶의 질이 높아져서 환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소서. 그래야 장애인들의 몸과 마음의 병이 깨끗이 낫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그게 한 방이 7평인데 21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평수가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이제 그 선이었지 뭐. 막 그게 정말 장애인들에게 삶을 바꿀 정도로 그런 거를 몰랐어요. 오길승 박사님, 돌아가신 오길승 박사님께서 앞으로는 보조공학이다. 그래서 수녀님께 이 보조공학의 필요성을 꼭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오길승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수녀님 모르죠, 이 기분. 자기가 미국 갔을 때 처음으로 차를 샀대요. 그래갖고 이제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 기분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너무나 자기는 행복해서 시간만 있으면 나갔대. 저도 앞뒤 재지 않고 수녀님 이거는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지관 안에서 보조공학에 대한 필요성들이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복지관 안에 TF팀이 결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치료교육부 부장님이셨던 김상진 선생님 그리고 이미경 선생님 필두로 해서 치료교육부의 김기선 팀장님 그리고 고명숙 팀장님 그리고 이제 직업재활하는 저까지 같이 해서 TF팀이 활동을 하게 됐었죠. 우선은 작업치료 영역 쪽에서 접근하는 거로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일정 기간 프로젝트 기간을 줄 터이니 그걸 해봐라 해서 연구를 쭉 해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를 받아본 결과 이거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 곳에 보조기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들을 한 끝에 NHN에서 진행하는 맞춤 PC 사업에 저희가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계시는 이제 장애인분들에게 실제로 보조기기를 지원해드리는 일들을 하게 됐죠. 저녁에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보니까 불이 아직도 김미정 팀장이 있는 것 같아. 불이 있더라고. 거기를 가서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고서 왜 그래? 그랬더니 수현이 이걸 좀 보래. 그럼 뭔데? 보니까 팀장님 힘내시라고 건강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힘내시라는 그런 메일이 왔어요. 수현이 이게 누가 보낸 건지 아세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데? 그랬더니 그 마비된 분이
눈동자로 안구 마우스로 해갖고 그거를 보내준 거를. 근데 저도 가슴이 막 딱 멎는 것 같아. 심장에 멎는 것 같아. 그때 진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분들에게. 곽 실장님하고 서울시에도 들어갔었고 보건복지부에도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게 한계복지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랬더니 시작을 하시면 아마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당시 그 서울시의 팀장님이 유시영 팀장님인데 유시영 팀장님이 오길승 박사님하고 유럽을 시차를 하셨는데 그게 보조공학을 테마로 시차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나는 게 이제 독일에 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휠체어를 빌리는데 제 몸을 완전히 분해하더라고요. 체중이 몇 킬로 나가느냐, 손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손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걸 다 분해를 하더니 한 45분 걸려서 휠체어를 완전히 조립을 해서 날 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우리도 서비스를 할 때 뭔가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국장급이나 부시장단에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좀 요청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설립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매치가 되면서 순여 관장님께서 직접 이제 몸으로 뛰실 때 저로서는 단순하게 그냥 옆에서 서포트 해드린 것 뿐이고 그분이 직접 의원들도 설득하고 국장단도 설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었지, 그렇고 저희들이 막 이렇게 요청한 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브리핑하는 날 오후에 이제 우리 차례에 들어갔는데 김미정 팀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했어요. 제가 이야 대단하다. 우리 직원이지만 진짜 잘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뭐 박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너무 그때 기뻤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우리가 최고 점수 받았고. 무슨 용기로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투자하고 이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는 지금 생각해봐도 수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무모한 도전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스태프들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는 위에 상층부의 생각도 있지만 그 실무자가 그거를 주춤거렸으면 아마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그 김미정 선생님이 아주 열정을 갖고 이렇게 했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저 위에 계시는 어떻게 보면 그 수녀님들하고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뭐 팀장님, 과장님 또 뭐 이렇게 예산이 또 당시에 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좀 어려웠죠. 센터를 이용하신 장애인분들께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좀 힘들었던 부분이 해결되셨을 때 그런 걸 볼 때 보람 느끼고요. 정말 그 보조기기를 임대 혹은 지원을 했을 때 그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거를 관찰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그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개소할 당시에 슬로건이 따뜻한 사랑을 담은 서비스로 이용자분들을 섬긴다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용자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면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어떤 보조기를 이용해서 정말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런 어떤 제작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기능을 갖춘 그런 어떤 센터로서 성장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남 보조기기 센터 10주년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20년, 30년 가시면서 저처럼 꿈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주셨으면 합니다. 보조공학센터 사랑합니다. 진짜 보조기능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친구처럼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